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진실 사이에 큰 간극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불효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한 아들의 숨겨진 진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다 보이는 SNS 시대에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법이죠.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시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소통의 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병원 복도는 어버이날을 맞아 환자 면회객들로 북적였습니다. 가족들은 선물과 꽃다발을 들고 서로 웃으며 병실로 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죠. 505 이말순 환자의 병실 앞에서는 간호사 김지은이 차트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정장 차림의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505 환자분 보호자신가요? 남자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로 말이죠. 간호사 김지은은 병실 문을 열어주며 미소를 지었지만 남자는 시선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진료과에서 일한 지 3년 김지은은 이런 타입을 많이 봐왔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자녀들 말입니다. 병실 안 창가 쪽 침대에 누워있는 이말수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들어오는 기척에 고개를 돌리자 순간 그녀의 눈이 빛났죠. 호진아. 말순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기쁨은 병실 전체를 채울 듯 했습니다. 하지만 장호진의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죠.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꽃다발을 침대 옆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버이날이라고 왔습니다.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목소리였죠. 장호진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잠시 망설이다가 말순에게 다가갔습니다. 사진 한 장만 찍겠습니다. 말순은 조금 당황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소에도 말이 없는 아들이었지만 오늘은 특히 더 차가운 느낌이었죠. 그래도 어버이날에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장호진은 침대 옆에 서서 셀카를 찍었습니다. 웃지도 않은 채로요. 사진을 확인한 후 그는 곧장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몸조리 잘하세요. 불과 5분도 되지 않아 장호진은 병실을 나섰습니다. 말수는 무언가 더 말하고 싶었지만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삼켰죠. 아들이 바쁜 건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간호사 김지은은 복도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장호진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는 모습을 보며 혀를 찼죠. 어버이날에 겨우 5분? 그것도 사진 한 장 찍고 가다니. 요즘 자식들은 정말 냉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장호진의 SNS에는 병실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화려한 필터가 입혀진 사진과 함께 어버이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죠. 겉보기에는 효자 같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댓글에는 좋은 아들이네요. 부모님이 자랑스러워 하시겠어요. 같은 칭찬이 줄을 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휴게실에서는 간호사들 사이에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505 환자분 아들 봤어? 어제 어버이날인데 사진만 찍고 바로 가더라고. 그러게. SNS에는 효자인 척하면서 실제로는 5분도 안 있었대. 참 냉정하지. 요새 그런 사람 많아. SNS용 효도라고 하잖아. 인스타에 올리려고 잠깐 들른 거지. 정작 간병은 안 하면서.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 장호진은 인증샷용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었죠. 환자들 보호자들까지 모두 그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점심시간 말순의 병실에 중년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고미라였죠. 그녀는 말순의 조카로 최근 들어 부쩍 병문안을 자주 오고 있었습니다. 이모, 밥은 드셨어요? 제가 과일 좀 깎아드릴게요. 고미라는 친절하게 과일을 깎으며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물었습니다. 어제 호진이 왔다고 들었어요. 오래 있었어요? 말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바빠서 금방 갔어. 곰이라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그 애는 SNS에는 효도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이모 혼자 두고 가다니. 제가 매일 올게요. 걱정 마세요. 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죠. 그녀의 눈에는 아들을 변호하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뭔가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들은 간호사 김지은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뭐가 이상한지는 알 수 없었죠. 그저 말순의 눈빛에서 본 깊은 슬픔이 마음에 걸렸을 뿐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아들이 오래 머무르지 않은 실망감만은 아닌 것 같았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원 복도에서는 여전히 505호 환자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어버이날 이후로 장호진은 병원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죠. 대신 매일같이 병원을 찾는 사람은 고미라였습니다. 그녀는 병원 직원들과도 친분을 쌓고 이웃 환자들의 보호자들과도 수다를 떨며 금세 병원의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미라 씨는 매일 오시네요. 친척인데도 정말 대단하세요. 간호사 한 명이 말을 건넸습니다. 고미라는 겸손한 듯 손사래를 쳤지만 그 눈빛은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료 당연한 일인데요. 아픈 사람 곁엔 가족이 있어야죠. 자식이 안 하는 일을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야지요. 고미라의 이러한 발언은 매일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바쁜 조카를 이해한다는 식이었다가 점차 요즘 자식들은 다 그렇다로 결국에는 호진이가 어렸을 때부터 차가웠다는 식으로 말이 바뀌었죠. 직접적으로 호진을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듣는 사람들은 자연스레 장호진에 대한 안 좋은 인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나이 지긋한 간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참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을 텐데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해야 하는데 곰이라는 그 말에 적극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제 이모가 얼마나 호진이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아직 모르는 병원 사람들도 많지만 이모는 사실 말기 암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순간 휴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죠. 말기암 환자의 아들이 SNS용 사진만 찍고 가다니 이건 단순한 불효를 넘어선 문제로 보였으니까요. 그런 상황인데 아들이 네, 말도 마세요. 제가 대신 간병하고 있어요. 호진이는 바쁘다고만 하니까요. 고미라의 말에 병원 직원들은 더욱 장호진을 좋지 않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말기암인데도 찾아오지 않는 아들이라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날 오후 말순의 병실. 곰이라는 상냥한 미소로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 김지은이 들어왔죠. 약 드실 시간이에요.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말수는 약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전보다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병세가 악화되고 있는 게 분명했죠.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고미라가 김지은에게 물었습니다. 간호사님, 이모 상태가 좀 어떤가요? 요즘 기력이 많이 없어 보이는데. 김지은은 차트를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에 큰 검사가 예정되어 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예요. 고미라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말순에게 물었습니다. 이모, 호진이한테 연락해 볼까요? 검사 결과도 있고 하니까? 말순은 급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 그러지 마. 바쁠 텐데. 괜히 걱정만 시킬 거야. 김지은은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말순의 눈빛에서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막상 아들이 오지 않아도 변호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다음 날 병원 근처 작은 카페. 곰이라는 이웃 동네에 사는 몇몇 주민들과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말순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정말 안 됐네. 말순이가 그렇게 아픈 줄 몰랐어. 60대로 보이는 여성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곰이라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게요, 아주머니. 암이 이미 많이 진행됐대요. 병원비도 만만찮고. 그런데 아들은 어쩌고 있니? 호진이 말이야. 곰이라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말하기 좀 그렇지만 한 달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해요. 와도 잠깐이고. 다들 아시다시피 호진이는 어릴 때부터 좀. 그래, 말순이가 고생 많이 했지. 남편이 그렇게 된 후로 혼자서 호진이를 키우느라. 곰이라는 대화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끌었습니다. 직접적으로 호진을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결국 모든 사람들이 호진을 문제 있는 불효자로 인식하게 만드는 교묘한 방식이었죠. 어쨌든 우리라도 가서 말순이 좀 자주 봐야겠어. 곰이라, 넌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매일 병원 가니 정말 대단하다. 모두가 곰이라를 칭찬했습니다. 그녀는 겸손한 척하면서도 그 칭찬을 마음껏 즐기는 듯했죠. 그리고 은근슬쩍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이모가 작은 집 한 채랑 약간의 저축이 있거든요. 그게 걱정이에요. 호진이가 관심이 없으니 누가 관리해야 할지. 주민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아, 그래서 곰이라가 그토록 열심히 병간호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스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죠. 대신 모두가 곰이라의 효심을 칭찬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곰이라는 주변 환자 보호자들에게도 말순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아들이 전혀 안 오나요? 말기암인데. 곰이라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가끔 와요. 그런데 인증샷만 찍고 가죠. SNS에 올리려고요. 진짜 효도는 안 하면서. 이 말은 병원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장호진은 인증샷용 아들, 돈만 아는 불효자라는 낙인이 찍혔죠. 누구도 그를 직접 만나본 적 없이 오직 곰이라의 말만 듣고 판단한 결과였습니다. 간호사 김지은은 복도에서 이런 말들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말순의 얼굴에서 보이는 표정, 그녀가 아들에 대해 말할 때의 목소리, 뭔가 수수께끼 같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말 김지은이 야간 근무를 마치고 병원을 나서려는 때였습니다. 병원 주차장에서 한 남자가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장호진이었죠. 새벽 4시 아무도 없을 시간에 병원을 찾아온 것입니다. 김지은은 순간 호기심이 생겨 멈춰 섰습니다. 장호진은 작은 가방을 들고 병원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는 듯했고 매우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으려는 듯한 모습이었죠. 김지은은 그를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장호진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통해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김지은은 거리를 두고 그를 따라갔죠. 장호진이 505 병실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잠시 주변을 살폈고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김지은은 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이것은 사생활 침해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직감은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죠. 결국 그녀는 문에 귀를 대고 아내 소리를 듣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좀 어떠세요? 열은 없으세요? 장호진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들었던 차가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따뜻하고 걱정이 담긴 목소리였죠. 괜찮아. 오늘은 좀 나은 것 같아. 말순의 목소리에도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머리 좀 감겨드릴게요. 제가 준비해 왔어요. 김지은은 놀랐습니다. 병원에서 냉정한 불효자로 알려진 남자가 새벽에 몰래 와서 어머니 머리를 감겨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더 들으려 했지만 멀리서 다른 간호사의 발소리가 들려 급히 자리를 떠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김지은은 장호진과 고미라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새벽에만 올까요? 그리고 고미라는 왜 그토록 열심히 호진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려 할까요? 이 모든 의문 뒤에는 어떤 진실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병원 5층 간호사 스테이션. 김지은은 새벽에 본 광경을 아직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습니다. 봐서는 안 될 장면을 목격한 것 같은 묘한 죄책감과 동시에 수수께끼를 풀고 싶은 호기심이 그녀를 사로잡았죠. 장호진은 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몰래 어머니를 돌보는 걸까요? 오전 회진 시간 주치의가 말순의 차트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이말순 환자분, 상태가 생각보다 빠르게 나빠지고 있어요. 수술을 앞당겨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순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었죠. 그러나 실제로 의사의 입에서 나오니 더욱 실감이 났습니다. 보호자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수술 동의서도 필요하고요. 김지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보호자라면 장호진이겠지만 고미라가 늘 보호자 행세를 하고 있었죠. 그러나 실제 법적 보호자는 아들인 장호진이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연락해 보겠습니다. 병원 전화로 장호진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는 몇 번 울리다가 받아졌습니다. 네, 장호진입니다.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김지은은 자신을 소개하고 말순의 상태에 대해 설명했죠. 어머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셔서 수술을 앞당겨야 한다고 합니다. 최대한 빨리 병원에 오셔서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 주셔야 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장호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지금은 바빠서 갈 수 없습니다. 필요한 건 간병인 쓰고 수술비는 제가 보낼게요. 김지은은 놀랐습니다. 새벽에 몰래 방문했던 사람과는 전혀 다른 말투였기 때문이죠. 너무나 차갑고 무심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호진 씨, 이건 중요한 수술이에요. 직접 오셔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해외 출장 중이라 당장은 갈 수 없습니다. 팩스로 보내주시면 서명해서 회신하겠습니다. 해외 출장? 김지은은 의아했습니다. 분명 어젯밤에 병원에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지금 해외에 있을 수 있을까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팩스 번호 알려주세요. 전화를 끊은 김지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간호사들의 시선이 느껴졌죠. 와, 진짜 냉정하다. 어머니가 수술 받는데 해외 출장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효자인 척 SNS에 사진 올리더니 실제론 저렇게 무심하네. 김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장호진에 대한 다른 면을 보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모순된 행동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후 말순의 병실. 고미라가 방문했을 때 김지은도 함께 있었습니다. 말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죠. 이모 어떠세요? 오늘은 기분이 좀 어때요? 말순은 약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 보였죠. 괜찮아. 미라야, 고마워. 김지은이 말했습니다. 방금 전에 호진 씨에게 연락했어요. 이말순님의 수술이 앞당겨졌거든요. 고미라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래요? 호진이가 뭐래요? 바빠서 못 온다고 하네요. 해외 출장 중이라고. 말순은 그 말을 듣자 살짝 몸을 움찔했습니다. 마치 뭔가 놀란 듯한 반응이었죠. 그러나 곧 평정을 되찾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바쁘지. 고미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모, 그래도 이런 중요한 수술인데 호진이가 너무하네요. 제가 대신 서명해도 될까요, 간호사님? 김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계 가족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호진 씨가 팩스로 보내주기로 했어요. 고미라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불만과 실망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그녀는 재빨리 표정을 감추고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수술 날까지 계속 옆에 있을게요. 말순은 약하게 웃었지만 그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슬픔과 체념, 그리고 무언가 더. 김지은은 그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고미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김지은은 말순에게 물었습니다. 호진 씨가 정말 해외에 있나요? 말순은 갑자기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죠. 그럴 거야. 회사 일이 바쁘다고 했으니까. 김지은은 더 파고들고 싶었지만 환자를 더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질문을 했죠. 혹시 호진 씨 핸드폰 번호가 있으세요? 병원 기록의 번호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말순은 잠시 침대 옆 서랍을 뒤적이다가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를 펼쳐 보여주었죠. 여기, 이 번호야. 김지은은 그 번호를 자신의 메모장에 적어두었습니다. 병원 기록과 다른 번호였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죠. 그날 저녁 퇴근 후 김지은은 용기를 내어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 울리다가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네, 장호진입니다. 아까와 같은 목소리였지만 배경에서 들리는 소리가 달랐습니다. 해외가 아니라 분명 국내 어딘가의 소음이었죠. 오늘 오후에 통화했던 간호사인데요. 수술 일정이 확정되어서 다시 연락드렸습니다. 장호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어머니 상태가 어떤가요? 김지은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의외로 장호진은 모든 의학적 용어를 이해하는 듯했고 꼼꼼히 질문했죠. 그는 분명 어머니의 상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술비는 내일 바로 입금하겠습니다. 필요한 건 간병인 쓰고. 그의 말투는 여전히 냉정했지만 김지은은 그 목소리 너머에 숨겨진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걱정, 불안, 그리고 애정. 왜 그는 이토록 감정을 숨기려 하는 걸까요? 호진 씨, 실례지만 한 가지 질문해도 될까요? 왜 직접 오시지 않는 건가요? 어머님이 많이 아프신데. 장호진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제가 없는 게 어머니에게 더 좋습니다. 김지은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물으려 했지만 장호진이 먼저 말을 이었죠. 그건 그렇고 수술 동의서 서명은 누가 하기로 했습니까? 제 사촌 고미라가 하겠다고 했습니까? 네, 고미라 씨가 대신 하고 싶어 했지만
법적으로는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장호진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고미라에게 어떤 서류도 서명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내일 아침 일찍 팩스로 보내겠습니다. 김지은은 그의 강한 어조에 놀랐습니다. 뭔가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았죠.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팩스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김지은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장호진과 고미라 사이에는 분명 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호진은 해외에 있지 않았죠. 그는 분명 어젯밤처럼 어딘가에서 어머니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왜 그는 공개적으로 어머니를 돌보지 않는 걸까요? 김지은은 이 미스터리를 풀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내일 다시 병원에 가면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말순의 안전이 걱정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목격한 새벽의 효자와 전화 속 냉정한 아들 사이의 간극이 너무나 큰 수수께끼였으니까요. 이틀 후 병원 로비. 곰이라는 안내 데스크에서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가득했죠. 제 이모가 입원해 계신데 수술비 관련해서 상담하고 싶어요. 보호자가 제가 될 수 있을까요?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말순입니다. 505호실에 계세요.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살펴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말순 환자분의 보호자는 아들 장호진 씨로 등록되어 있네요. 법적 보호자 변경은 환자분의 동의와 공증이 필요합니다. 고미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곧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감사합니다. 고미라가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동안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김지은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고미라는 갑자기 법적 보호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걸까요? 그녀는 고미라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미라 씨. 고미라는 약간 놀란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간호사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모 보러 왔어요. 수술 준비는 잘 되고 있어요. 호진 씨가 팩스로 동의서를 보내왔거든요. 고미라의 눈이 잠시 날카로워졌다가 곧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죠. 다행이네요. 호진이가 그래도 기본은 하는군요. 엘리베이터가 5층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505호실로 향했죠. 병실 문을 열자 말순이 침대에 기대어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모,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어떠세요? 말순은 고미라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뭔가 경계하는 듯한 기색이 있었죠. 괜찮아. 좀 나아진 것 같아. 다행이네요. 이모, 제가 오늘 좋은 영양제도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것 좀 봐주세요. 고미라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김지은은 잠시 망설이다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무언가 이상한 느낌에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이모, 이건 병원비 관련 서류예요. 호진이가 해외에 있어서 제가 대신 처리하려고요. 여기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말순은 안경을 쓰고 서류를 살펴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고미라가 빠르게 서류의 특정 부분만 보여주며 재촉했죠. 여기요, 이모. 그냥 이름만 적으시면 돼요. 복잡한 내용이니까 제가 다 처리할게요. 김지은은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병실로 들어가 친절한 목소리로 말했죠. 죄송합니다만 말순님이 지금 검사를 받으셔야 할 시간이에요. 곰이라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따 다시 올게요. 이모, 서류는 제가 갖고 있을게요. 나중에 다시 가져올게요. 고미라가 나간 후 김지은은 말순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서류였나요? 병원 서류라면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어요. 말순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와 걱정이 가득했죠. 잘 모르겠어. 미라가 병원비 때문에 필요하다고 했는데. 근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못 봤어. 김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더 이상 파고들기는 어려웠습니다. 말수님, 혹시 재산 관련 서류에 서명하신 적 있으세요? 말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죠. 아니, 그런 적 없어. 왜 그런 걸 물어봐? 그냥 확인차 여쭤봤어요. 혹시 모르니까 중요한 서류는 꼼꼼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간호사님, 사실 며칠 전부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제 서명을 누가 위조한 것 같아요. 김지은은 놀랐습니다. 그녀는 말순 곁에 앉아 더 자세히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제가 서명했다는 서류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전 그런 적이 없어요. 필체는 비슷한데 제가 쓴 게 아니에요. 김지은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닌 불법 행위였죠. 어떤 서류였는지 기억나세요? 보호자 변경 신청서였어요. 제 아들 대신 미라를 보호자로 지정하는. 김지은은 순간 고미라의 행동이 모두 이해되었습니다. 그녀는 말순의 법적 보호자가 되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왜일까요? 그날 저녁 김지은은 다시 장호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말순이 준 개인 번호로요. 네, 장호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병원 간호사 김지은입니다. 죄송하지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김지은은 고미라의 의심스러운 행동과 서명 위조 의혹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장호진의 목소리가 점점 긴장되는 것이 느껴졌죠.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장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호진 씨, 실례지만 왜 직접 오지 않으세요? 어머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장호진의 목소리가 낮게 들려왔죠.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어머니를 위한 일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고미라를 조심하세요. 어떤 서류에도 어머니가 서명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김지은은 복잡한 심정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가족에게는 분명 큰 비밀이 있었고 그 중심에는 고미라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김지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간호사님, 제 서랍에 있는 통장을 좀 봐주세요. 김지은은 침대 옆 서랍을 열고 낡은 통장 2개를 꺼냈습니다. 말수는 약한 목소리로 설명했죠. 이건 제 재산 전부예요. 집 한 채와 약간의 저축. 호진이에게 줄 생각이었는데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어제 미라가 제 통장을 보더니 이걸로 병원비를 낼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말수는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통장을 돌려줬는데 예금 내역이 이상해요. 제가 찾은 적 없는 출금 내역이 있어요. 김지은은 통장을 살펴보았습니다. 확실히 최근 몇 주 동안 여러 번의 출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적지 않았죠. 말수님, 이 출금들을 본인이 하신 게 아니라고요? 말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 병원에 있었고 카드도 분실했어요. 한 달 전쯤에. 김지은은 이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미라는 단순히 보호자가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말순의 재산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이 사실을 병원 보안팀과 장호진에게 알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말순님, 걱정 마세요. 제가 이 일을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아드님에게도 알려드릴게요. 말순은 갑자기 김지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죠. 제발 호진이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 아이는 이미 많이 상처받았어요. 김지은은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 미스터리를 풀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순과 장호진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분명 아직 알려지지 않은 깊은 사연이 있었으니까요. 수술 전날 병원은 분주했습니다. 의료진들은 말순의 수술을 위한 최종 준비를 하고 있었죠. 김지은은 평소보다 더 일찍 출근해 505호 병실로 향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 이후로 그녀는 말순이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병실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말순의 침대는 비어 있었고 창가에는 누군가 앉아 있었죠. 장호진이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듯 했습니다. 호진 씨? 장호진은 놀라서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걱정이 가득했죠. 어머니는 검사실에 가셨나요? 김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수술 전 마지막 검사를 받으러 가셨어요. 1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장호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김지은에게 감사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죠. 어제 연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미라의 일, 제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김지은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호진 씨, 미안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전 정말 혼란스러워요. 처음엔 호진 씨가 어머님을 찾아오지 않는 불효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새벽에 몰래 오시는 걸 봤고 이제 고미라 씨의 수상한 행동까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장호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복잡한 가족사가 있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어머니를 돌볼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인데요? 장호진이 대답하려는 순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고미라였죠. 그녀는 장호진과 김지은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호진이? 여긴 어쩐 일이야? 장호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차갑게 대답했죠. 어머니 수술 전에 잠깐 들렀어. 고미라는 어색하게 웃으며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래, 바쁜데 잘 왔네. 이모가 많이 아프셔서 걱정했어. 장호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고미라를 바라볼 뿐이었죠. 김지은은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전 업무가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김지은이 병실을 나서려는 순간 장호진이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간호사님, 잠시만요. 어머니가 돌아오시면 절 좀 불러주시겠어요? 저 카페에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병실을 나온 김지은은 뭔가 결정적인 순간을 놓친 것 같은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장호진이 모든 것을 설명하려던 찰나에 고미라가 나타난 것이죠. 그녀는 업무를 마치고 다시 말순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후 검사를 마치고 돌아온 말순은 평소보다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김지은은 그녀의 상태를 체크하며 물었죠. 어떠세요? 많이 힘드세요? 말순은 약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김지은은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순님, 아드님이 오셨었어요. 지금은 카페에 계시고요. 연락드릴까요? 말순의 눈이 잠시 빛났다가
이내 어두워졌습니다. 아니, 그러지 마세요. 그 아이는 날 보면 힘들어해요. 김지은은 의아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아들을 만나지 않으려는 걸까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죠.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죠. 호진이는 날 원망해도 돼요. 그 아버지 때문에 어린 시절 내내 그 아이가 대신 맞았어요. 김지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순의 눈에는 오랜 세월 참아온 슬픔과 후회가 담겨 있었죠. 남편이 술을 마시면 폭력적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아이를 지키지 못했어요. 내가 대신 맞아야 했는데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죠. 호진이는 그런 기억 때문에 내 얼굴을 보기 힘들어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차갑게 굴지만 실은 밤마다 와서 날 돌봐줘요. 아무도 모르게. 김지은은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장호진의 행동, 그의 이중적인 모습, 모두 깊은 상처와 복잡한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지은은 야간 근무를 자원했습니다. 그녀는 장호진이 다시 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상대로 자정이 지나자 병원 뒷문으로 장호진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지은은 그를 505 병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장호진은 그녀를 보고 놀랐지만 이내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였죠. 기다리고 계셨군요. 호진 씨,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병원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흩뿌려져 있었고 서늘한 바람이 불었죠. 장호진은 난간에 기대어 섰습니다. 어머님께 모든 얘기를 들었어요. 장호진은 잠시 굳었다가 이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고 계시는군요. 하지만 아직 모든 걸 이해하진 못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왜 공개적으로 어머님을 돌보지 않고 새벽에만 몰래 오시는 건가요? 장호진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다가 병원임을 기억하고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죠. 곰이라는 어머니의 유산을 노리고 있습니다. 작은 집 한 채와 약간의 저축이지만 그녀에겐 큰 돈이죠. 그녀는 사람들에게 제가 불효자라는 인상을 심어주면서 자신이 어머니를 진정으로 돌보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고 있어요. 그럼 왜 그냥 두시는 거예요? 사실을 밝히면 되잖아요. 장호진의 눈빛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원치 않으세요. 제가 공개적으로 어머니를 돌보면 곰이라는 과거의 일을 들춰낼 거예요. 어머니가 저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어머니는 그런 수치심과 비난을 견디지 못할 겁니다. 김지은은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장호진은 어머니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불효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장호진이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유산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모든 재산을 어머니 명의로 소아병원에 기부하는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고미라가 그걸 알게 되자 더 필사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김지은은 감동받았습니다. 장호진은 겉으로는 차갑고 무관심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어머니를 깊이 생각하는 따뜻한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호진 씨, 이제 제가 도울게요. 내일 모든 걸 밝힐 거예요. 고미라의 행동, 어머님의 통장 문제, 그리고 장호진이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안 됩니다. 제발 그냥 두세요. 어머니를 위해서요. 내일 수술인데 어머니가 마음 편하게 수술받게 해주세요. 김지은은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심이 섰습니다.
이 진실을 그냥 묻어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수술 당일 아침 병원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복도를 오가는 의료진들의 발걸음은 분주했고 505 병실 앞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말순의 수술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웃들과 병원 직원들이 응원하러 온 것입니다. 김지은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장호진의 부탁대로 침묵을 지켜야 할지 아니면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할지.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되자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과 오해 속에서 이 가족이 상처받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병실에 들어서자 말순은 이미 수술 가운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평온해 보였죠. 병실 한쪽에는 고미라가 앉아 있었고 문 앞에는 두세 명의 이웃 주민들이 서 있었습니다. 수술 준비는 다 되셨나요? 김지은이 말순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말순은 약하게 미소를 지었죠. 네, 준비됐어요. 고미라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수술 잘 되실 거예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입을 열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김지은은 결심한 대로 입을 열었습니다. 수술 전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젯밤에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장호진이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죠. 평소와 달리 장호진은 정장이 아닌 평범한 차림이었고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술 잘 되길 바랍니다. 무표정한 얼굴, 감정 없는 목소리, 여전히 차가운 모습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실망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웃 주민 한 명이 작게 중얼거렸죠. 저 사람 정말 어머니 수술인데 저 태도는 뭐야? 장호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침대 옆에 꽃다발을 내려놓았습니다. 말순은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장호진은 미세하게 뒤로 물러섰죠. 고미라가 비꼬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호진아, 내가 직접 온 건 고맙지만 그래도 좀 더 따뜻하게 대해드리는 게 어떨까? 이모가 수술대에 오르시는데. 장호진은 무표정한 얼굴로 고미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차가운 경계심이 있었죠. 수술비는 이미 입금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은 더욱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냉혈한처럼 보였으니까요. 김지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죠. 잠시만요.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김지은에게 향했습니다. 장호진은 놀란 듯이 그녀를 바라보았고 고미라의 표정은 갑자기 긴장으로 굳어졌죠. 저는 지난 며칠 동안 이상한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는 그 순간 말순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 결연한 표정이 어렸죠. 잠깐,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조용하고 수동적이었던 그녀가 이렇게 강한 목소리로 말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동안 제가 말하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말순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죠. 호진이는 날 원망해도 돼. 그 아버지 폭력 때문에 어린 시절 내내 애가 나 대신 맞았어. 지금도 그걸 기억할 거야. 병실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죠. 이웃들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고미라는 입을 약간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우리 아들을 지키지 못했어. 매번 술에 취해 돌아온 남편이 호진이를 때릴 때마다 나는 그저 구석에 숨어 울기만 했지. 어머니로서 너무 부끄럽고 미안해.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장호진은 굳은 표정으로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죠. 호진이가 18이 되던 해 남편이 쓰러져 세상을 떠났어. 그때부터 호진이는 학교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우리 생계를 책임졌어.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지. 그런데 내가 그 아이에게 제대로 된 사랑을 주지 못했어. 병실안은 숨죽인 정적이 흘렀습니다. 몇몇 이웃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죠. 호진이는 겉으로는 차갑지만 속은 누구보다 따뜻한 아이야. 내가 아프다는 걸 알고부터 매일 새벽에 병원에 와서 날 돌봐줬어.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내 자존심을 지켜주려고. 고미라가 불안한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이모, 지금 많이 흥분하셨나 봐요. 수술 전이니까 안정을 취하시는 게. 말순은 고미라를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단호함이 있었죠. 미라야, 이제 그만해. 내 통장에서 돈을 빼간 것도 내 서명을 위조한 것도 모두 알고 있어. 고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변명하려 했지만 말순이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죠. 더 이상의 거짓말은 필요 없어. 호진이가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장호진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지만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보였죠. 말순은 천천히 병실 안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죠. 호진아,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게 이 말을 하는 것 같구나. 하지만 이제라도 모두에게 말하고 싶었어. 넌 절대로 불효자가 아니라는 걸. 오히려 나는 내게 빚진 사람이라는 걸. 장호진의 굳은 표정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죠. 병실 안의 모든 사람들은 충격과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랜 세월 숨겨왔던 진실이 마침내 빛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말순의 고백 이후 병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누구도 선뜻 말을 꺼내지 못했죠. 이웃들은 서로 어색한 시선을 주고받았고 간호사들은 할 말을 잃은 채 그저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미라는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이모, 그게 무슨... 전 정말 이모를 위해서... 말순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만해, 미라야. 고미라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변명하려 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에 입을 다물었죠. 결국 그녀는 가방을 집어들고 병실을 향해 내뱉었습니다. 난 그냥 이모가 혼자라고 생각해서 호진이가 제대로 돌보지 않으니까. 그 순간 장호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통장에서 빼낸 돈 200만 원, 그리고 어머니 명의로 대출받으려 했던 5천만 원. 모두 증거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까요? 아니면 조용히 돌려놓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고미라는 잠시 망설이다 한숨을 내쉬었죠. 내일까지 다 돌려놓을게. 미안해. 그녀는 더 이상 말없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뒤에 남은 사람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죠. 그들의 눈에는 부끄러움과 후회가 어려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장호진을 오해하고 불효자라고 손가락질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이었죠.
이웃 중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장호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가 많이 오해했네요. 정말 미안해요. 장호진은 특별한 반응 없이 고개만 약간 끄덕였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어머니에게만 향해 있었죠. 그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말순의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병실의 분위기가 어색해지자 김지은이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수술 시간이 곧 다가왔어요. 잠시 병실을 비워주시면 환자분 준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웃들과 다른 간호사들이 하나둘 병실을 나갔습니다. 모두 나간 후 병실에는 말순과 장호진, 그리고 김지은만 남았죠. 장호진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어머니의 손을 조용히 잡았을 뿐이었죠. 말순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호진아, 미안해. 엄마가 더 용기 있게 행동했어야 했는데. 장호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그는 여전히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죠.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지난 일은 지난 일입니다. 이제는 수술에 집중하세요. 말순은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죠. 그래도 모두에게 말하고 싶었어. 우리 아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얼마나 좋은 아들인지. 김지은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뒤로 물러서 두 사람에게 공간을 주려 했죠. 그때 장호진이 갑자기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작은 손수건이었죠. 그는 말없이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간단한 행동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죠. 수술 끝나고 봅시다.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겁니다. 말순은 아들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했죠. 호진아, 내가 항상 자랑스러워. 장호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아무도 보지 못하게 했지만 김지은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죠. 마침내 감정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술실로 향하는 동안 병원 복도에는 이웃들과 병원 직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비난이 아닌 존경과 미안함이 가득했죠. 장호진은 묵묵히 어머니의 병상을 따라갔습니다. 수술실 앞 의사가 최종 확인을 위해 말순에게 물었습니다. 수술 동의서는 확인했고 모든 준비가 되었습니다. 혹시 수술 전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말순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가장 중요한 말을 했으니까요.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료진이 말순을 안으로 옮겼습니다. 장호진은 수술실 앞 대기실에 홀로 앉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처음으로 무겁게 떨어졌죠. 마치 오랜 시간 짊어졌던 무게를 내려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김지은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장호진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저는 어머니를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김지은은 놀랐습니다. 장호진이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말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폭력적이었던 건 어머니 잘못이 아니었어요. 어머니도 피해자였습니다. 다만 그 기억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머니 얼굴을 볼 때마다 모든 것이 떠올랐을 뿐이죠. 장호진의 눈에는 오랜 시간 감춰왔던 아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계속 말을 이어갔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차갑게 대했습니다. 제 감정을 숨기는 게 더 쉬웠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한 적이 없어요. 김지은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장호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지 알고 있었죠.
어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어머니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장호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는 손으로 눈가를 문질렀죠. 이제 모든 게 밝혀졌네요. 어머니가 모든 걸 말해버렸으니 그의 말에는 원망이 아닌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안도감이었죠. 김지은은 조심스럽게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모두가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장호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마침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수술실의 불빛 아래 그의 얼굴은 더 이상 차갑고 냉정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를 걱정하는 평범한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수술 이후 일주일 505 병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창가에는 다양한 꽃다발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이웃들이 보낸 응원 메시지와 카드가 빼곡했죠. 말순의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들은 처음 예상보다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며 희망적인 말을 전했습니다. 오전 시간 김지은은 병실에 들어서다 의외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장호진이 어머니 곁에 앉아 책을 읽어주고 있었죠. 그것도 공개적으로 한낮에 말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김지은이 인사하자 장호진은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따뜻하고 진심 어린 미소였죠. 간호사님, 안녕하세요. 어머니 상태가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말수는 전보다 훨씬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약간의 혈색이 돌았고 눈빛도 밝아졌죠. 오늘도 와줘서 고마워요, 지은 씨. 장호진은 김지은을 병실 밖으로 불러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머니의 유산에 관한 서류입니다. 어머니 명의로 모든 재산을 소아병원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김지은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왜 이걸 제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증인이 필요해서요. 괜찮으시다면. 김지은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영광입니다. 두 사람이 다시 병실로 돌아왔을 때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호진아, 창밖을 봐. 벚꽃이 아직도 남아있네. 말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벚꽃처럼 삶도 짧고 아름다운 거야. 우리가 가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자. 앞으로의 시간을 소중하게 쓰자.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